바쁜 일상, 궁금한 이슈에 대한 5가지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드리는 안진용의 오답노트.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폭삭 빠져수다. 폭삭 속아수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 폭삭 속았수다를 보고 울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인기 요인은 무엇일까요? 제 주변에서도 주말마다 울기 바쁘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 3월 초부터 해서 매주 금요일 저녁 때 4편씩 공개가 됐거든요. 몰아보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16부 다 공개됐으니까 지금부터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워낙 슬퍼서 보는 내내 울기 바쁘다, 펑펑 울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런 반응들이 많은데, 일단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저는 여자의 일생인 것 같아요. 애순이가 광래라는 엄마 아래에서 자라면서 또 본인이 엄마가 되고, 그리고 그 딸 금명이가 또 자라서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되고, 이 과정을 쭉 보여주면서 우리의 시대상까지 다 훑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섭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쭉 보다 보면은 단순히 여자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빠의 이야기, 아들의 이야기도 다 나오거든요. 결과적으로 볼 때 폭삭 속아수다에는 우리가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나를 대입할 수 있는 숱한 캐릭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캐릭터 하나에 나를 이입해서 감정을 넣어서 보다 보면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신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파라는 건 소위 말해서 울어 계속 강요한다는 느낌이잖아요. 이건 울어야 돼, 우는 장면이야, 이런 느낌인데 폭삭 속아수다는 그런 장면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보다 보면은 내 마음이 움직여서 정말 또르르 눈물이 한 방울 흐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결국 이 작품을 보면서 그 장면은 나 같아, 우리 엄마 얘기 같아, 아빠 얘기 같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각기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양한 이야기를 정말 깊이 있게 표현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면서, 중요한 게 한국적 정서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도 비영어권 1위를 차지했고 영어권을 포함해도 최고 4위까지 치솟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또 하나, 중국 시장이 한국 컨텐츠를 몰래 보고 또 혹평하기 바쁜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가 이 작품을 극찬을 했습니다. 그만큼 폭삭 속아수다를 보고 빠진 분들이 많다는 의미인 거죠. 이 작품은 명대사들로 유명한데요. 기억에 남는 대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회차별로 한번 살펴보면 1회는 쫄아붙지마, 너는 푸지게 살아. 이거는 광리애가 딸 애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은 여성으로 태어나서 며느리로서 너무 많은 걸 희생하고 살았는데 내 딸만큼은 그렇게 되질 않길 바란다. 너는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아라. 밥상을 차리는 게 아니라 밥상을 업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말해주는 엄마가 있다, 혹은 우리 엄마도 저렇게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에서 나왔던 부모는 미안했던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서러웠던 것만 사무친다. 딸 금명이 엄마 애순과 다툰 후에 내레이션으로 나오는 대사인데, 이게 금명도 나이를 먹고 이제 엄마가 되거든요.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계속 베풀어요. 해주기만 해요. 그런데도 못 해준 거 생각나고 미안하기만 한데, 자식들은 정말 어떠한 조건 없이 본인에게 모든 걸 해준 부모들한테 서럽기만 하고 또 화가 나기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는 다 사무치는 감정으로 돌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6회, 삶인 사라진다. 자, 원래 이 폭삭 속아수다 초반에는 광예가 숨병으로 29에 눈을 감거든요. 그때 딸 애순의 입에 전복을 넣어주면서 팔면 백환이지만 네 입에 들어가면은 천원 같아 라는 얘기를 하면서 부모는 가도 자식은 사라진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랑 연관되는 거예요. 애순이가 엄마가 되고 금은동, 금명, 은명, 동명, 그 중에서 막내 동명이를 방파제에서 잃게 됩니다. 동명이를 앓고 오열을 하고, 그때 이 애순의 시어머니가 얘기를 하죠. 삶인 사라진다. 평소에는 굉장히 애순이를 들들 볶는 것 같은데 이 순간만큼은 엄마의 마음을 아는 이 시어머니가 애순에게 이 같은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장면입니다. 다음 8회, 아빠 보면 쓱내지 말고 살갑게 좀 대해줘. 응? 20년을 짝사랑하는데. 딸을 향한 아빠의 마음은 정말 짝사랑이에요.
딸은 아빠를 물론 좋아하죠. 하지만 항상 친구, 연인 이런 게 훨씬 더 앞이거든요. 그래서 극 중에 금명이가 가장 많이 하는 대사가 짜증나요. 아, 짜증나. 근데 이 짜증나는 게 정말로 짜증나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고마운 거, 미안한 거, 이 모든 걸 짜증나. 이 단어 하나로 표현을 하는데 이때 엄마 애숙 얘기를 합니다. 쓱 내지 말고 아빠 좀 살갑게 대해주라. 20년 동안 짝사랑했지 않냐? 라고 넌지시 얘기를 건네는 장면입니다. 다음 10일에 양금명 씨는 크리스마스 트리 같아요. 이거는 훗날 금명과 결혼하게 되는 충섭이 금명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 이 위치를 보면은 정말 단칸방에 있든 아니면 정말 큰 백화점에 있든 어느 위치에 있어도 크리스마스 트리는 그 역할, 제 몫을 다하는데 마찬가지로 금명 역시 어디에 있어도 자신의 역할은 충실히 수행하고 또한 그만큼 빛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12회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100g이라도 사라지지 않게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금명에겐 7년간 사귄 연인이 있습니다. 영범이죠. 근데 예비 시어머니가 너무 괴팍해서 결국 파혼을 선언합니다. 내가 결혼하고자 우리 엄마 아빠 눈에 피눈물 나게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결심을 하죠. 그리고 그런 금명이 휴가를 내고 제주 집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엄마 아빠는 신이 나요. 계속 뭔가를 헤매겨요. 그때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마음이 힘들면 살이 빠지고 그럼 그만큼 세상에서 내가 증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100g이라도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헤매기고 곁에서 케어하는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표현한 대사입니다. 그리고 16회 폭삭 속았수다. 사실 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대사를 할 수 있는데 원래 애수는 시인이 되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걸 이루죠. 그리고 남편 관식을 위한 시를 쓰는데 그 관식의 인생에 폭삭 속았수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이 한마디를 남기게 됩니다. 박보검은 최고의 대사로 양배추 달아요를 꼽기도 했는데요. 왜 하필 양배추를 매개차로 삼았을까요? 네, 박보검 씨 저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도 직접 얘기를 했어요. 이 대사가 너무 기억에 남는다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정말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딱 이 대사, 이 톤 하나면은 관식이가 얼마나 애순이를 사랑하는지, 애지중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애순이가 팔아야 되는 양배추인데 그 옆에 자리 잡은 관식이가 대신 팔고 있는 거죠. 문학소녀인 애순은 책의 얼굴을 파묻고 있습니다. 창피한 거죠.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관식이는 그 옆에서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건데 왜 양배추일까 생각을 하면은 전국에서 양배추 생산량이 실제로 제주도가 1위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양배추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산다고 해요. 제주도가 물 많고 돌 많고 바람 많고 사실 농사를 짓기 적합한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도 정말 뿌려만 놓으면 잘 자라는 양배추라는 거죠.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그리고 홀로 살아가야 되는 애순에게 이 양배추처럼 잘 자라주는 식물은 더 없는 인생의 동반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훗날 관식이가 성장한 후에 그들이 이제 가게를 차리게 되는데 그 가게를 차릴 때 그 돈 역시 양배추밭을 팔아서 생기는 돈입니다. 그만큼 양배추밭은 양배추를 생산해주고 마지막에 이걸 팔아서 목돈까지 그들의 사업 자금까지 해주면서 마지막까지 이 관식 애순의 집안을 일으켜 세워줬던 아주 고마운 작물인 겁니다. 폭삭 속았수다는 광래, 확시 아저씨 등 연기 구멍 없는 드라마로 유명했는데요. 이 작품 속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염혜란이란 배우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저런 연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보면은 연기 좀 살살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냐면 염혜란 씨가 나오기만 한 눈물이 팡팡 터진다는 거죠. 광래 역을 맡아서 사실상 특별 출연에 가까울 정도로 분량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애순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 엄마의 마음만큼은 염혜란 씨가 이 전체 드라마에서 확실하게 인장처럼 박아줬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학시 아저씨죠. 최대훈 배우. 이분이 1980년생. 사실 관식역으로 나온 중년의 관식이죠. 박해준 씨보다 동생인데 극 중에서는 연배가 위로 나옵니다. 말끝마다 굉장히 화를 내면서 학시를 내뱉고 사실 가정폭력까지 일삼는 빌런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워낙 연기를 출중하게 하고 맛깔나게 하니까
사람들이 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유행어가 됐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장면을 꼽아드리면 맨 처음 애순이와 다방에서 첫 선을 보는 장면, 거기서 엽차 언제 오냐 이런 얘기들, 나이가 든 후에 자전거를 탈 때 끼 부리는 장면, 그리고 관식이가 신고 있던 마사이 워킹아를 뺏어서 본인이 신고서는 막 춤을 추는 장면이거든요. 정말 압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관식의 엄마이자 그리고 애순의 시어머니 개옥 역을 맡은 배우 오미네 씨입니다. 아들든 유사를 하고 싶은데 정작 애순을 감싸는 아들 때문에 아유 개나 키울 걸 이렇게 툭툭 내뱉는 대사 굉장히 인상적이죠. 나중에 관식이 병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곰탕을 끓이면서도 아들 보지도 못하고 흐느껴오는 그 엄마의 뒷모습, 너무나도 사실적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미네 씨는요, 여러분 더 글로리 보셨죠? 더 글로리에서 연진이의 남편, 건설회사 사장 하도영의 어머니 역할로 오미네 씨가 나왔었거든요. 잘 기억이 안 나시면은 더 글로리 한번 찾아보시면 와, 연기 톤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놀라실 겁니다. 폭삭 소가수다를 쓴 임상춘 작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작가인가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취재를 해봤는데 다 막혔어요. 박보검 씨 인터뷰 때도 박해준 씨 인터뷰 때도 물어봤는데 만난 적은 있는데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임상춘 작가가 본인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죠. 임상춘이란 이름 역시 필명입니다. 생각할 상에 넉넉할 춘, 넉넉하게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런 글을 쓸 수 있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임상춘 작가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1985년생 전후 정도라고 해요. 즉 이제 갓 40에 접어든 수준인데 도대체 그 나이대의 작가가 어느 정도의 삶의 지혜와 풍파를 겪어야 이런 글을 쓸 수 있는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이분이 앞서 동백꽃 필 무렵을 썼던 작가라는 거는 다들 아실 텐데 이 두 드라마의 톤이 꽤 비슷합니다. 근데 동백꽃 필 무렵 이후에 무려 6년 만에 내놓은 작품인데 얼마나 치열하게 이 작품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탄탄합니다. 원래는 직장 생활도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글을 쓰고 싶어서 독학을 통해서 이 같은 대작가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상예술대상을 비롯해 여러 시상식에서 모습을 드러낼 그럴 기회가 있었지만 철저하게 베일에 숨겨져 있습니다. 박보검 씨가 임상춘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영혼을 위한 사골국, 미역국, 씨앗 저장소 같은 느낌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수많은 씨앗이 정말 싹을 틔우고 또 열매를 맺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데 임상춘 작가는 그 씨앗을 계속 뿌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씨앗은 배우가 될 수도 있고 이거를 보는 하나하나의 시청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씨앗 안에서 또 싹이 움트고 새로운 생명 그리고 희망이 샘솟는 그런 작품을 쓰는 작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공개된 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임상춘 작가의 다음 작품이 벌써 궁금해집니다. 안지용의 오답노트,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